안녕하세요. 다운상표 황보이 변리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상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브랜드 네이밍에 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는 한번 선택되면은 추후에는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식당업을 하시면은 간판이라든가 여러가지 집기류, 기타 명함, 전단지 이런 부분에 모두 다 상표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중에 바꾸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좋은 상표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표법에서 정의하는 상표는 표장과 지정 상품의 결합이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장이란 말을 이제 좀 보통 처음 듣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 상표라는 말은 잘 아는데, 상표는 표장과 지정 상품의 결합입니다. 상표법상 정의죠. 그럼 뭐가 표장이고 뭐가 지정 상품인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에서 나이키라고 치시면은, 나이키는 이런 마크도 있고 나이키라는 글자도 있고 영어도 NIK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키를 어디다 부착하나요? 여러가지 있겠지만 주로 스포츠 용품, 스포츠 의류, 신발 이런 종류의 이제 상품에다가 이제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품하고 요런 걸 이제 표장이라고 합니다. 표장, 나이키, 이거는 문자 표장이죠. 문자 표장. 표장이 그러는데, 그래서, 이 표장과 그 나이키가 붙이는 상품, 두 가지가 세트가 돼야지 우리는 상표라고 그럽니다. 상표법을 잠깐 볼까요? 상표법에 보면은, 상표의 정의가 있죠. 자, 상표란 상품,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즉 상품을 식별한다면 상품에 부착되어서 이제 식별되는 거죠. 그걸 표장이라 그런다. 그런 표장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표 출원할 때는 상품을 지정해서 출원합니다. 상품을, 이런 표장 플러스 지정 상품을 선택을 해요. 어떤 상품이 있느냐? 상품이 되게 많죠. 이 세상에. 상품이 되게 많은데, 그걸 분류를 해놨습니다. 분류를. 45개 류로 상품과 서비스업을 분류를 했는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품 분류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약속된 겁니다. 이거는. 자, 보시면은 우리가 1류부터 34류까지는 상품에 관한 것이고요. 35류부터 45류는 서비스업에 관한 겁니다. 서비스업. 우리가 변리사업도 저희는 다운상표, 이쪽에 보시면 다운상표라는 표장을 사용해서 저희 서비스업을 제공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3류는 그 화장품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류. 그리고 9류 쪽 가면은 전자제품들이 많습니다. 이 9류 또 클릭하시면 안에 하부 상품 예시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상품 예시가. 이걸 우리가 특허청에서 고시된 상품이라고 합니다. 또 25류로 가면은 의류, 신발, 모자. 클릭하시면은 구체적인 의류가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화 이렇게. 그래서 상표 출원을 할 때는 표장과 여기 있는 류를 하나씩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류를 하나씩 선택할 때마다 상표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 부분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법에서 정의하는 상표는 표장과 지정 상품이 결합이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알고, 자, 그러면 어떤 표장을 선택하느냐, 어떤 상표를 선택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할 텐데, 자, 1번은 특허청 상표 등록이 가능한 상표를 선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허청 상표 등록이 가능한 상표는 어떤 것이냐? 뭐, 법조항은 좀 복잡하게 많이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식별력이 있어야 된다. 식별력. 네. 식별력이 있어야 된다. 식별력이 뭘까요? 식별력이죠. 상품과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네. 2번은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없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인이 먼저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받기 힘들겠죠. 일단은 식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식별력이 뭐냐? 식별력. 자, 식별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3조에서 식별력에 대해서 여기 법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각 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 등록 받을 수 있다. 다음 각 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 등록 받을 수 있다. 즉, 이 1호에서 7호에 해당하는 것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식별력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변리사 공부하신 분이나 뭐 변리사들은 잘 알죠. 33조. 자, 그 중에서 1호를 볼게요. 그 상품의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한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이건 상표 등록 받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거는 뭐 사실 보통 명칭이 뭐냐면은 우리 사과에 상품 사과에 사과라는 표장을 붙여서 이제 그걸 파는데 그걸 이제 등록 받겠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안 되죠. 물에 물, 예. 책상에 책상, 책상이라는 상품에 물 내가 책상이라는 표장을 붙여서 사용하면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보통 명칭을 상표 출원하는 일반인들은 없습니다. 그건 일반 상식 수준이겠죠. 그런데 3호, 이걸 이제 기술적 표장 이러거든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 방법, 가공 방법, 사용 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이거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3호와 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이것도 등록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3호와 4호가 중요하거든요. 자, 이걸 기술적 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기술적 표장이라고, 이거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하는데, 자, 심사 기준을 조금 보겠습니다. 심사 기준을 보면요. 이게 특허청 심사 기준입니다. 심사관님도 여기 기준에서 판단하는데, 자, 아까처럼 보통 명칭에 대해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명칭. 그 상품 명칭 그 자체. 그 상품 그 자체는 등록받을 수 없어요. 예, 이 부분은 일반인들도 다 인정하는 바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는 기술적 표장. 그 상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설명. 여기서 중요한 건 직접적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캔디에 뭐 예? 상품이 캔디인데 스윗, 달콤하다, 뭐 딜리셔스, 뭐 이런 단어들은 그 상품의 뭐 품질이라든가 뭐 맛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식별력이 없습니다. 예, 식별력이 없고 그래서 등록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예외적으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해서 유명해진 경우는 이제 등록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출원할 경우에는 그 조항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받기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암시적 표장이라는 게 있어요. 암시적 표장.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은데 무언가 약간 암시하는 것 같다. 예. 그런 것은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스윗 아트, 달콤한 예술입니까? 작품? 예, 이런 건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비누인데, 진짜 상품이 비누인데, 뭐, 보드라미, 뭐 이런 거? 보드라미. 뭔가 부드럽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부드럽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게 이제 암시적 표장. 예. 이런 걸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 우리 보통 고객님들이 기술적 표장으로 많이
브랜드 네임을 해와요. 어떤 거냐면은 뭐 음식인데 건포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건포도가 알알이 박힌 뭐뭐뭐. 예. 건포도가 들어있는 뭐 빵. 예. 건포도 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적 표장으로 이렇게, 왜냐하면은 그 제품 안에 뭔가 이런 기능이 있다, 이런 뭐 품질이 있다, 이러한 원료가 있다, 이런 것을 좀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상표를 그렇게 정해와요. 예, 그렇게 정해오면은 등록받기 어려워요. 다른 식별력이 있는 무언가 없으면은 그걸로만 돼 있으면 등록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보통 명칭과 기술적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선택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암시적 표장, 임의적 선택 표장, 조호 표장은 등록 가능합니다. 그래서 암시적 표장을 제가 말씀드렸고, 임의 선택 표장은 어떤 거냐면은 유명한 게 있죠. 뭐 노트북의 애플, 휴대폰의 애플, 사과라는 상품에다가 애플을 붙이면은 보통 명칭입니다. 그런데 전자제품의 애플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애플. 예. 그런 경우에는 임의 선택 표장이라고 합니다. 조호 표장은 뭐냐면은 아무 뜻도 없는 그런 표장. 식별력이 엄청 강하죠. 이 같은 경우는 누가 뭐 상표권 준다 해서 뭐라고 할 그런 게 아니죠. 뭐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것들, 예. 뭐 그런 거는 전부 다 조호 표장이죠. 조호 표장. 지금은 뭐 스포츠 브랜드로 유명하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게 아무런 뜻이 없죠.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호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아주 강해서 쉽게 상표권을 얻습니다. 그런데 조호 표장을 선택하는 경우도 뭐 많이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는. 그런데 조호 표장을 하면 좀 아쉬운 점이 뭔가 내 제품을 설명을 못할 것 같은, 자꾸 기술적 표장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예. 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브랜드로 하려면 조호 표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임의 선택 표장, 이 프린스 뭐 이런 것들은 한국에는 그 상품에 대해서 등록받은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글로벌로 가면은 꼭 있어요. 뭐 제우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뭐 또 뭐 신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신들 이름, 요런 뭐 이름 하면은 한국에는 설령 등록받을 수 있어도 글로벌하게 가면은 등록 못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이왕이면 글로벌 브랜드로서 한다 그러면 조호 표장을 하는 게 좋죠. 예. 자,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암시적 표장, 임의 선택적 표장, 조호 표장은 식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 표장, 또 현저한 지리적 명칭, 예, 뭐 서울식당, 이거 특정인 한 명에 등록시켜 줄 수는 없죠. 예, 그런 표장을 선택해서는 등록받기 힘들어요. 예, 등록받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식별력 있는 표장을 일단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마음에 드는 식별력 있는 표장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식별력 있는. 예. 뭐 그리고 난 뒤에 식별력 있는지 없는지 혹시나 뭐 잘 모르시면 저희 다운 상표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이 시점에서 저희 다운 좀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다운 상표의 대표 변리사고요. 저희는 온라인으로 상표 출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특허 사무소입니다. 예. 저희가 전국에서 거의 최저가입니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가고 작년 기준으로 한 4,000건 이상 상표 출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상표에 특화된 특허 사무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식별력 있는 표장을 선택을 하시면은 그 다음은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없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야 돼요. 예. 식별력은 있으면 기본적으로 상표 등록이 가능한데, 문제는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타인의 상표가 있으면 등록받을 수 없겠죠. 나머지 부등록 사유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검색을 하느냐?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이버에. 키프리스라고 검색하시면 상표가 있습니다. 상표. 여기 지금 특허청에서 타인의 상표가 이렇게 특허청에 출원이 되면은 이렇게 다 공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다온, 상표. 근데 이 키플리스 할 때는 두 가지 아셔야 됩니다. 이 상표하고 표장하고 상품류. 예, 상품류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아까 45개 상품류가 있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보면은, 뭐, 자신이 이제 옷이다. 옷 쪽으로 이제 뭐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5류 하고요. 옷에 대한 도매 같은 35류. 뭐, 이렇게는 아셔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25하고 35 하는데, 명칭을 어떻게 할까요? 예, 명칭을 어떻게 할까요? 다원이라고 하죠, 다원. 다원이 있나 한번 봅시다. SJ 다원, 이렇게 있네요, 이런 게. 예, 이것도 다원, 거절됐고, 뭐, 예, 다원, 뭐. 근데 이게 소멸된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출원하고 등록된 거. 예, 요게 이제 중요하죠. 소멸된 것은 여러분의 상표가 등록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개 있네요. 몇 개 있는데, 유사한지 여부는 또, 전문적인 또 변리사의 판단은 필요합니다. 예, 다온. 다온이 좀 흔한 모양이네요. 다온이 많이 들어가 있네. 예. 예, 아무튼. 자,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내 상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하는 게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시면요, 이제 등록 가능성 여부를 이제 판단할 수 있고, 등록 가능한 상표가 어느 정도 되죠. 이 정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판단한 이후에 저희 뭐 다운 상표나 기타 뭐 특허 사무소에 문의하시면은 등록 가능성을 판단해 줍니다. 예. 무료로 판단해 주니까요.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정해지면 특허청이 등록 가능해야 되죠. 예. 상표 등록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기죠. 상표 등록하는데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비쌀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변리사 서비스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서비스입니다. 상표 출원해서 등록 때까지 한 1년 소요되는데요. 변리사 비용은 한 13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근데 특허청 비용은 한 27, 8만원 정도 발생하는데요. 다 합쳐서 한 40만원 정도 발생해요. 40만원 정도 내면은 한 10년 동안 뭐 어떤 관리도 안 하고 특허청에 등록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나중에 상표 분쟁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자신의 상표를 등록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상표 등록 가능한 상표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게 식별력이 있어야 되고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없어야 된다. 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예. 더 자세하게 뭐 법조항을 말씀드리면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 정도에서 요걸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는 표장은 부르기 쉽고 쓰기 쉬운 것이 좋다. 예.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걸 문자로 이렇게 의사소통도 많이 하고 또 전화나 이런 걸로 많이 하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받는 상대방이 이게 듣기가 어렵고 그러면은 이게 서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뭐 네이버 검색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이 하고 이러는데 어떤 표장인지 발음이 어렵고 또 쓰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거냐? 종성이 있는 음절이 포함된 표장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 뭐 종성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 종성, 이 글자 자체가 바로 초성, 중성, 종성이 다 있는 거죠. 보시면은 지읒, 지읒, 초성, 오, 중성, 이응, 종성, 네, 세 개 다 있는 거죠. 이런 글자들이 많으면은 나중에 보면 외국인들도 발음하기 힘들고 국내 사람들도 종성까지 발음하려면은 또 혀를 한 번 더 꼬아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뭐 이런 거, 예,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려보다 어렵습니다. 이건 뭐가 막힌 듯한, 네, 이런 될 수 있나 그런 음절이 포함되어 있는 표장은 좋지 않습니다. 예. 전화 발음 안 좋으신 분들도 많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일본 사람들은 또 발음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이런 글자 에와 에, 어의 이와 뭐 아의 이, 뭐 이런 거 우리가 구별 안 돼서 어떡합니까? 이름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보면은 어의 이예요, 아의 이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해서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혼동되는 거, 혼동되게
이제 에로 이렇게 뭐 아의 이나 의의 이가 포함된 어떤 그런 문자, 그런 음절로 된 음절이 포함된 어떤 그런 게 나오면은 꼭 한 번씩 의의 이에요, 아의 이에요 이렇게 한정 꼭 말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람 이름도 보면 가끔 제 이름은 의의 이입니다, 아의 이입니다, 전화 통화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글자, 요런 어떤 음절이 에, 이, 아, 이, 이런 거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암시적 표장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 암시적 표장,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지금 직접적으로 어떤 그 기술적 표장, 아까 심사 기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인 이 기술적 표장은 등록이 안 되거든요. 맛있는 사과, 바나나 맛 우유, 딸기 맛 우유, 이런 거 등록 안 됩니다. 딸기 맛이 난다는 우유죠. 바나나 맛이 난다는 우유 아닙니까? 그 빙그레 그 바나나 맛 우유. 그 바나나 맛이 나는 우유는 다른 사람들도 바나나 향이 나면은 바나나 맛이 난다고 이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안 시켜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표장을 하면 좋지 않아요. 등록받기 어려워요. 그런데 왜 그걸 하겠습니까? 거기서 바나나 맛이 나기 때문에 빙그레도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몇십 년 사용하다 보니까 처음에 상표 등록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바나나 그 병 모양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바나나 맛 우유가. 그래서 그 형상에 대해서 상표 등록하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조금 생각을 했으면은 암시적 표장 상표로서 컨설팅을 해서 등록을 받았어야죠. 예, 암시적 표장. 어떤 거냐면은 봅시다. 바나나 맛 우유. 이건 등록 안 됩니다. 이건 뭐예요? 식별력이 없는 거죠. 우유 제품에 우유 제품에 식별력 없죠. 그래서 그러면 왜 바나나 맛이 나는 우유를 직감하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바나나 맛이 나는 우유를 만들어서 그 앞에다가 바나나 맛 나는 우유라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바나나 맛 우유라고. 그런데 한 사람한테만 상표권을 줘서 그 사람만 독점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왜 이걸 했겠습니까? 그 고객분들에게 바나나 맛이 난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던 거죠. 초기에 이제는 브랜드 네임이 브랜드 힘이었기 때문에 자꾸 그 상품의 특징을 설명해가지고 좀 고객들이 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심리가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등록이 안 돼요. 이거. 빙그레도 말고 다른 쪽에서도 바나나 맛 우유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나나 맛이 나는데, 바나나 맛이 나는데 바나나 맛 안 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형을 형이라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거 원래 등록이 안 됩니다. 딸기 맛 우유 이런 거 안 됩니다. 딸기 맛 우유. 이거 안 되죠. 식별력 없죠. 그런데 이게 암시적 표장으로 좀 예를 들자면 좀 잘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브랜드로 어떤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백산수, 백산수 삼다수. 이게 생수죠. 상품은 네? 암시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암시적입니다. 왜 그러냐? 이 삼다수는 생수는 산지가 되게 좀 중요해요. 어디서 생수가 났다, 깨끗하다 이런 걸 어필하려면 깨끗한 곳에서 생산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삼다도, 제주도를 삼다도로 그러잖아요. 삼다도. 근데 삼다도라 그러지 않고 삼다수라 그랬어요. 삼다수 그런 순간 우리 삼다 이런 말을 일반적으로 쓰지 않지 않습니까? 삼다도 이외에는 제주도 삼다도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단어인데 삼다수 그러니까 이 제주도와 관련된 어떤 그 생수라는 것 자체를 거의 직감하지 않습니까? 직감이 아니라 암시하지 않습니까? 암시. 직감이 아니라 암시입니다. 제주도에서 만든 생수인 걸 암시하기 때문에 삼다수는 진짜 잘 만든 브랜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삼다수가 이렇게 편의점이나 휴게소 가면 좀 더 비싸더라고요. 상당히 그 생수 시장에서 좀 유명 브랜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삼다수가 원래는 그 유통하는 곳이 이제 농심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심에서. 그래서 이제 유통 그 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 자체적으로 그 농심이 만든 게 백산수입니다. 백산수. 이것도 생수죠. 지정상품이 생수. 근데 백산수 이 광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백두산에서 이렇게 백두산에서 이렇게 뭐죠? 취수원이 백두산 뭐 근처이거나 백두산에서 이렇게 했다는 걸 어필하면서 백산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백두산 수, 뭐 백두산 물, 뭐 이렇게 하면은 식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했냐? 둘을 빼고 물은 원래 다 수로 하잖아요. 백산수. 이렇게 하는 바람에 백산이라는 게 백두산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백두산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백산이 백두산에서 하는 게 쉽게 이제 소비자가 백두산에서 이렇게 온 물이라는 것 자체를 취수원이 거기라는 것 자체를 좀 암시하게 됩니다. 암시. 광고 선전도 그렇게 하는 바람에 아주 잘 만든 브랜드죠. 이 바나나맛 우유도 제가 만약에 여기에 뭐 고용돼서 변리사였다면 요거 바나우유로 아마 지었을 겁니다. 바나우유 등록됩니다. 이게 바나나맛 우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나맛 우유 이렇게 계속하면은 바나우유가 이제 바나나맛 우유로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고 이것도 등록 가능하고 유명해지면은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처음에 바나나맛 우유였단 말이에요. 이거 좀 안 좋죠. 이게. 초코파이도 좋은 거예요. 원래는 초코파이가 뭐냐? 초콜릿 플러스 파이인데 여기서 렛을 탈락시키고 초코파이예요. 원래 이게 브랜드였어요. 근데 오리온이 이게 브랜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관용 표장, 뭐 보통 명칭까지 이르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거. 그래서 초코파이는 지금 보통 명칭, 아까처럼 식별력 없는 게 돼가지고 아무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암시적 표장을 선택하면 등록도 되고 좋습니다. 암시적 표장 제가 한번 예시를 다 보여줬죠. 그 지역에 뭐 뭔가 유명한 걸 글자를 탈락해서 삼다도에서 삼다수, 백두산에서 만든 물인데 백산수, 바나나 맛 우유를 바나우유 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딸기 맛 우유를 딸우유 이래 버리면 좀 그렇습니까? 아무튼 좀 뭐 이게 뭐 딸기 우유 어때요? 딸기 우유 좋네. 딸기 우유 받침이 없었다 그래요. 없는 게 종성이 음절이 없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딸기 우유. 야, 이거 좋은데요? 이거 엄청나게 좋은데요? 이거 딸기 우유. 어떤 식으로 이제 약간 브랜드를 암시적 표장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은 기술적 표장, 바나나 맛 우유 하고 싶어요. 딸기 맛 우유 하고 싶어요. 뭐 김이 들어가 있으면 뭐 김맛 뭐 과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처음에는 그게 어떤 그 원재료가 들어가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어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표 등록이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이 따라해도 상관없어요. 바나나 맛 우유, 딸기 우유, 딸기가 들어있는 딸기가 우유 있는 딸기 우유, 삼다수, 백산수, 뭐 이런 거, 초코파이. 이게 참 어떤 이제 암시적 표장이 어떤 거라는 걸 대충 느낌은 아시겠죠? 그런 암시적 표장을 해야지 등록이 되고 또 직접적으로 표시는 안 해도 암시적 표장이기 때문에 약간 그 브랜드의 백산수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나온 거, 삼다수는 제주도에서 나온 거, 백록수는 안 될 겁니다. 백록담에 뭐 백록수 되겠네요. 백록담이니까 이게 근데 브랜드 컨설팅을 지금 바로 하고 있네요. 생수 이걸 백록담이지 백록수는 괜찮네요. 제주도 있으면 백록수 있습니까? 이게 또 백록수 받침이 좀 많아서 좀 그런데요. 아무튼 그래도 뭐 백록담을 좀 제주도에 그 백록담을 좀 어필한다면 백록수 좀 기억이 두 번 있으니까 좀 발음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암시적 표장을 선택하는 것이 그나마 좋습니다. 여기서 조상표를, 그러니까 전혀 뜻이 없는 걸 해라 그러면은 좀 어렵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린 건 포털 사이트 검색 시 타사 제품과 중복되지 않은 것이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그 네이버 검색을 한번 해보죠. 예. 이 검색을 한번 해보면은 예를 들어 가끔 이런 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영어로 야 이렇게 쳐버리면 뭐 나옵니까? 어우,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좋은 브랜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해도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좋습니다. 왜 이게 좋으냐? 지금 웬만한 글자는 다 치면은 뭐 다른 분야의 어떤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블로그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기타 뭐 블로그에 남긴다거나 또 네이버 어떤 마켓에 이렇게 물건을 팔면은 이런 초기에 이런 전혀 검색이 없는 브랜드였는데 이제 자신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팔면은 흔적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흔적이 다른 사람 다른 분야의 거 똑같은 명칭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은 혼동이 돼요. 내 제품만 부각되지 않고 갑자기 막 내 제품과 다른 어떤 것들, 다른 타사의 어떤 제품, 동일한 브랜드, 뭐 그런 것들이 막 나와요. 예를 들어 뭐 프린스라고 하는 뭘까요? 프린스 이제 뭐 사람 인물도 나오고요. 뭐 프린스 주얼리 귀금속, 뭐 귀금속 관련해서 프린스가 있는 모양입니다. 뭐 쿠팡 프린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옛날에 자동차 프린스도 있었고요. 여기 뭐야 또 미네소타 주의 뭐 어떤 또 지명도 프린스고.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하나 개발해서 프린스라는 그 브랜드를 사용하면은 이런 것들 이제 노이즈라고 그러죠. 이런 어떤 노이즈들 때문에 그 사장님 제품들이 뭐 대방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표시가 안 돼요. 블로그만 해도 뭐 포스트도 뭐 이렇게 있으니까 잘 안 올라와요. 검색해도. 예, 블로그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사용하신 우리 사장님이 사용하신 어떤 그런 어떤 제품들이 헤어 프린스 뭐 하여튼 블로그에 검색이 안 돼요. 근데 전혀 어떻게 원래 이런데 검색이 잘 안 되는 거였다 그러면은 바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털 사이트 검색 시 타사 제품과 중복되지 않은 것 같다. 깨끗한 것은 아까 그런 거죠. 전혀 검색 안 되는 거. 그럼 일단 제가 여기 아까 제가 만든 브랜드 한번 볼까요? 바나나 맛 우유를 바나 우유로 할까요? 바나 우유. 그 딸기 우유. 바나 우유. 바나 우유. 이 뭐 바나 우유가 바나나 우유를 바나 우유가 있는 모양이에요? 한번 볼까요? 바나 우유. 벌써 브랜드가 있나요? 바나 우유? 어떤 게 바나 우유가 바나 우유가 어떻게 검색됐죠? 바나 우유에 관한 것은 없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딸기 우유. 예, 딸기 우유 이런 게 이제 검색되기 때문에 딸기 우유로 만약에 하시면은 딸기 우유로 직접 검색되는 것은 바로 위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딸기 우유, 그러니까 뭐 오타를 일으킨 줄 알고 다 딸기 우유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딸기 우유로 제대로 이제 글자를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시면은 바로 올라와요. 삼다수, 백산수는 있는 거고 백록수 이런 게 있습니까? 백록수, 뭐 백록담, 백록수. 백록수 있는 모양이에요. 백록샘. 예? 백록수. 예. 뭐,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요 정도 끝나는 거 보니까 뭐, 뉴스 좀 있고, 웹사이트, 백록수를 그대로 브랜드 한 건 없네요. 예. 아무튼, 이렇게, 암시적 표장.
암시적 표정 만들 때는 두 글자 중에 한 글자를 탈락시키고 이렇게 결합하면은 암시적 표정이 잘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브랜드를 선정하시는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아무튼 제가 한 16년 동안 브랜드 전문 변리사로서 제가 이제 저희 사무소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다운 상표는요, 네이버에 다온 상표로 검색하시면 저희 웹사이트가 나오고요. 클릭하시면 저는 황보희 변리사입니다. 황보희 변리사고요. 성이 황보입니다. 성이 황보고 이름이 의. 서울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했고요. 2004년도에 변리사 시험 합격했습니다.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16년간 상표 분야 전문 변리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운 상표에 전화 거시면 1833-889 전화 거시면 김규화 과장이나 이완근 과장이 전화를 받아서 아마 상담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이나 상표에 관해서 어떤 뭐 궁금한 점이라 상표에 관해서 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 다운 상표로 전화 걸어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